자, 합격자 수기 보셨나요? 합격자 수기 혹시 안 보셨나요? 지금 저희 에듀아 홈페이지 가보면 제 6회 합격하신 분들이 합격자 수기를 굉장히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오늘 최종적으로 방금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희 에듀아 강의를 듣고 합격하신 분이 약 한 230명 정도 지금 나왔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예. 많이 배출되었어요. 예. 굉장히 좋은 성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이미 여러분 주위에서 이렇게 지인분들도 합격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아쉽게 지금 떨어지시고 아마 그런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잠깐 이렇게 시험 결과가 엊그저께 발표가 되었으니까 이번에 6회에 잠깐 합격자 수 잠깐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6회 이번에 합격률이 11.5%예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제가 6회, 작년 이맘때쯤, 6회 이렇게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아마 올해 6회 합격률은 10%대에서 거의 맞춰줄 거다. 이 정도 저는 예측을 했었어요.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렸었고. 왜냐면 지난 5회 때 합격률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합격률은 좀 올라갈 거다. 10% 정도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합격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응시자 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 11.5%에 맞춰서 총 합격생 수가 566명이 배출되었어요. 가장 많은 숫자죠. 근데 당연히 이제 응시 숫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합격하신 4회, 그 다음에 5회, 이제 이번에 6회잖아요. 이제 최근 걸 이렇게 봐보면 우리가 4회 때는 합격률이 몇 프로였냐면 6.7%였어요. 그리고 5회 때 합격률이 몇 프로였냐면 이때가 5.6%.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배로 올라갔죠. 그래서 11.5%. 네, 여러분은 지금 대망에 이제 몇 회를 응시하냐면 7회를 이제 응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 4회, 5회 때 합격률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그래도 너무 합격률이 좀 낮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도 들어갔고 그래서 좀 합격률이 높아야 된다는 그리고 그다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평가사들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재해가 이렇게 많이 컸잖아요. 근데 그래서 손해평가사가 많이 부족한 그런 현상들이 아마 적용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7회 때도 좀 합격률이 10%대에서 거의 이게 9%에서 10% 이 선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작년에 566명 이때 응시자 수가 몇 명이었냐면 이때요 약 5,000명 정도 응시를 했어요. 예, 4,937명이 총 응시를 해서 56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험 결과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과락 40점 이상 맞으시고 그다음에 두 개를 평균해서 60점이 넘으면 합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시험 보고 나서 나 이 과목에서 과락인 것 같다. 이 과목만 과락을 면하면 아마 나는 이번에 합격할 거야 라는 6회의 시험 치고 나서 응시자분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간당간당 했던 분들은 거의 패스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간당간당 했는데 왜 패스를 했을까 했을 때 이번에 6회 때는 부분 점수를 좀 많이 줬다는 그런 설도 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미미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분 점수가 좀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여러분이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과락이 40점이고 그다음에 두 개를 합쳤을 때 60점이면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이 4,937명이 응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했을 때 1과목은 평균이 약 몇 점 정도 나왔냐면 39점 정도 나왔어요. 평균. 응시자들의 평균이. 그리고 2과목 같은 경우에는 약 10점 정도 차이가 나서 28점 정도. 이게 평균 점수예요, 평균 점수.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도 많이 있죠. 1과목은 막 98점 맞으신 분도 계세요. 저 신의 점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술형으로 98점 맞는다는 것은 신의 점수죠. 그래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특히 1과목이 엄청 작년에 다들 쉬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평균은 굉장히 낮잖아요. 39점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거 좀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올해 합격하신 566명 중에서 예, 저희 에듀아를 지금 수강해서 합격하신 분이 지금 현재 총 집계가 230명 정도 나왔으니까 엄청난 숫자로 지금 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어떤 결과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좀 기운을 받으시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틈틈이 나실 때 그 에듀아에 가보시면 합격 수기에 정말 구구절절한 그런 합격 수기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아주 몇 시간 공부를 했다. 특히 직장 다니면서도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합격하신 분이 지금 3커플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분은 남편이 먼저 혼자서 공부를 하는데 옆지기로 살짝 이렇게 와이프가 사모님께서 옆지기로 살짝 견눈질해서 합격을 했다는 그렇게 수기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견눈질해서 했겠어요. 두 분이서 굉장히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런 부부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합격 수기를 읽어보면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겠구나. 예, 이런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자 이런 거 하고요. 자 오늘 수업 들어갈게요. 자 교재 123페이지 가보시면 종합위원보장에 무화과라고 나왔잖아요. 무화과. 그래서 이 무화과는 굉장히 흡사한 상품이 누구냐면 복분자예요. 복분자. 흡사한 상품이. 자 여러분이 기존에 공부했던 거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지금 현재 과수를 하고 있어요. 과수. 즉 사과부터 일단 떠붕과까지 정리 패스했고요. 그 다음에 포도부터 해서 우리가 오미자까지를 우리는 종합과수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수를 하는데 그 과수는 일단 어쨌든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걔들을 갖다가 수확감소 보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즉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돈을 주더라. 보험금을 주더라. 그래서 수확감소 보장이에요. 무엇부터 시작을 해서? 포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 수확감소 보장이잖아요. 즉 내가 가입한 수확량에 비해서 수확량이 떨어졌다. 돈 주세요. 오케이. 이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달려있는 착가수를 조사할 수 없는 특이한 품목들이 있다겠죠. 즉 오디나 복분자 같은 걔네들은 어때요? 그 과실의 특성상 잘 물러지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 달려있는 개수를 셀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수확량으로 도저히 빼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걔네들은 무슨 보장이라고 표현하냐면 과실 손해 보장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과실 손해 보장은 품목이 4가지. 예전에 배웠던 오디, 그 다음에 복분자, 그다음 오늘 배울 거 무화과, 그 다음에 감귤. 이 4가지 상품은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아요. 즉 착가수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물론 이제 우리 오늘 배울 거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저기는 하게 해요. 수확 개시 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착가량 조사를 하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애들의 특징이 있어. 특징이. 이렇게 수확량 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특징들. 예전에 우리 오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굉장히 많은 개수. 그래서 걔네들은 도저히 수확량 조사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표본 가지를 잡아서 걔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결실수를 채잖아요. 그리고 복분자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복분자의 특성상 굉장히 많고 물러지기 때문에 걔네들도 뭘로? 가지가 죽은 걸로 해서 우리가 피해를 산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무화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무화과 밭에 가보시면 우리들이 시골집에서 봤던 그런 무화과는 아니에요. 제 상품성은. 무화과에 이렇게 고목,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성목이라고 해요. 성목. 즉 무화과는 이제 성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과지가 나와. 무화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결과지. 크게 Y자로 키워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가지를 뻗쳐서 해가지고 이렇게 Y자로 굉장히 많이 키워요. 그리고 나서 올해 수확이 끝나잖아요. 그럼 얘도 역시 다 절지를 해버려요. 전정을 다 작업해요. 전지 작업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무화과 밭에 가보시면 얘만 있는 거야. 이 성목만. 얘네들은 결과지는 다 잘라요. 그리고 다시 또 내년도에 다시 또 새로운 결과지가 나와.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무화과라는 것은 맨 처음에 여기서 무화과가 굉장히 많이 열리죠. 그죠? 근데 이 무화과가 한 번에 열린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계속 꽃이 피면서 열려. 무화과는. 그래서 일거 수확하지 않아요. 무화과는 먼저 여기 수확하고 점차적으로 계속 수확을 해요. 우리는 무화과는. 점차적으로. 한 번에 수확하지 않아. 계속 꽃이 피고 수확하고 꽃이 피고 수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수학기 중에는 도저히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달린 무화과 개수를 세기가 어렵겠죠. 무화과의 특징상.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도 우리 복분자처럼 수학기 중에는 도저히 달려있는 착가량으로 pH를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화과도 어떻게 하냐면 이 가지가 몇 개 죽었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도 수학기 중에는 계속 무화과가 열리고 수확하고 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무화과도 전체 수확량으로 전체 착가량으로 계산하지 않고 나중에 가지가 몇 개 죽은 걸로 해서 우리가 pH를 산출해요. 그 무화과의 특징 해서 저희가 일단은요, 여러분이 크게 지금 현재 우리는 공부를 뭘 하고 있냐면 과수 품목을 하고 있어요. 즉 사과부터 단감을 제외한 과수 품목을 하고 있는데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가량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품목은 즉 얘네들 4개 오디부터 감귤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 포도, 복숭아, 뭐 참다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자두 그 다음에 오미자, 유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매실 그 다음에 밤, 대추 얘네들은 전부 다 우리가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야. 근데 얘들을 제외한 이 나머지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은 과실손해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과실손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용어에 있어서. 자 그러면 자 오늘 자 123페이지 이제 무화과부터 볼 거예요. 무화과. 저희가 이제 일부 품목들은 했죠. 그래서 이제 무화과를 볼 건데 일단 여러분이 무화과는요 보험 가입을 언제 하냐면 역시 무화과도 지금 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험 가입을 이미 끝났겠네요. 예. 그래서 2020년 11월에 무화과 보험을 가입을 해요. 무화과. 그리고 나서 무화과는 여러분이 잘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화과를 몇 월 달부터 사 먹었지? 했을 때 한여름부터 우리가 무화과 사 먹어. 무화과는. 했을 때 그 수확기는 무화과가 언제냐면 8월 1일부터 우리는 무화과 수확을 하는 거예요. 8월 1일부터. 그러면 결론은 7월 31일 이전까지는 뭐예요? 아직 수확하기 전이야. 그래서 7월 31일까지는 아직 수확하기 전이라고 해서 얘는 수확기 이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확을 8월 1일부터 수확을 해서 무화과가 언제 최종적으로 끝나냐면 10월 31일 날 수확이 마무리돼요. 그래서 우리는 10월 31일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확 종료 시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복분자하고 제가 굉장히 특이하다는 게 뭐냐면 비슷하다는 게 복분자도 이렇게 있었죠. 복분자. 역시 복분자도 우리가 11월 달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복분자는 언제부터 수확을 했냐면 6월 1일부터 복분자는 수확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분자 수확은 언제 끝났냐면 6월 20일 날 수확 종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복분자도 언제부터 이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5월 31일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수확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갖다 우리는 수확기 이전이라고 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6월 1일부터 이 6월 20일까지 수확 종료 시점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확기 이후라고 표시를 했었잖아요. 자 이때 그러면 자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냐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복분자도 수확기 이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즉 다시 말해서 종합위험 방식으로 보장을 해 주었고 그리고 수확기 이후부터는 우리가 특정위험 방식으로 넘어가서 강풍, 태풍, 우박만 보장을 해줬어. 그래서 수확기 이전에는 종합위험, 수확기 이후에는 특정위험 방식으로 넘어가서 강풍, 태풍, 우박만 보장을 했다. 자, 이거하고 얘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얘하고. 다시 말해서 자 무화과 다시 들어갑니다. 무화과 11월 달 우리는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계약 체결일 24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언제까지? 7월 31일 이전까지 여기까지. 당연히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확기 이전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자 수확기 이전에는 우리 복분자처럼 보상하는 손해에 있어서는 종합위험 방식이더라. 그래서 종합위험으로 보장을 해준대. 이때 종합위험재해라는 것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을 해주더라.
그리고 자 8월 1일부터 수학한다고 그랬죠. 8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0월 31일까지는 이때는 우리가 뭐라 표현하는 거예요? 수학기 이후라고 표현한다고요. 근데 수학기 이후는 무슨 방식으로 넘어가냐면 특정이원 방식으로 넘어가요. 특정한 재해만 보상을 해주더라. 이때 그 특정한 재해라는 것은 똑같이 강풍, 태풍, 우박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더라. 자, 무화과는 나무에 대해서 보험 가입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도 나무 손해보장이 있어요. 근데 무화과는 똑같이 나무 손해보장은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연도 11월 30일까지 1년을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다시 두 단계로 이제 분류를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수학기 이전과 수학기 이후로 일단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수학기 이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2020년 11월 달에 해서 언제까지요? 2021년 7월 31일까지잖아요. 그래서 2021년 7월 31일이라는 것은 다음 연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다음 연도로 이미 넘어왔어요. 이듬해 언제까지? 7월 31일 이전이더라. 그리고 수학기 이후라는 것은 역시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듬해 언제부터 시작이더라? 8월 1일 이후부터 시작하더라. 그래서 종합위험 방식이더라. 이때는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리고 수학기 이후는 강풍, 태풍, 우박에 대해서 보상을 하더라. 이렇게 정리.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123페이지 정리됐고요. 123페이지. 즉 자연재해, 조세, 화재 2에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 수학기 이후, 즉 이듬 12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개시 이후는 이듬해 8월 1일 이후부터더라.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에 있어서 강풍, 태풍, 우박. 특히 특정위험 방식으로 넘어가면 태풍은 수치가 나온다겠죠. 강풍 크기가 초당 14m 이상일 때 보상을 해주더라.